안녕하세요. 한놈한 팬다 원픽 장인입니다. 5월 16일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UDM텍입니다. 뭐 생소하실 건데요. 일단 뭐 차트부터 잠깐 볼까요? 차트부터 보시면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거쳐왔죠. 그 이후로 긴 행보 구간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소화 과정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상장가 이후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 같은 특징은 어느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들어 올리냐에 따라서 상장 부근의 가격까지 회복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한번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가격대와 눌림 가격이 왔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뭐 시장의 뉴스예요. UDM텍 같은 경우 공모가가 너무 높았나라는 기사죠. 그래서 60% 이상 시차 공모가 대비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 좋다는 내용이죠. 또 보시면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 손실이 각각 60억 2,106만 원입니다. 일단 매출액이 영업 손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매출액 자체가 60억 2,106만 원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래야 뭐 어쨌든 주가의 반등이 오든지 기업이 상장 이후에 제대로 된 경로를 찾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UDM텍 같은 경우는 CES 2025에 참가했죠. 그래서 기계어 처리, AI 예지보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예지보전 기술을. 그러면서 뭐 기사가 한번 나왔었고요. 또 다른 기사로는 차세대 통합관제 플랫폼, 옵트라 플랫폼을 공개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시장의 관심을 한번 끌었습니다. 그 이후에 UDM텍 같은 경우 기계어 처리 기술 기반한 옵트라 블랙박스 솔루션을 소개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죠. 근데 SK케미칼과 보시면은 UDM텍과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앞전에서 말씀하면서 보여드렸죠. 이 부분에서 말씀 보여드렸는데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 손실이 뭐 60억에 20억인데 일단은 매출액이 너무 작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매출액이 늘어야지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저런 기술이 개발이 되고 뭐 어떠한 모습을 보일 거고에 대한 계속 비전이 나오면서 결국 뭐 UDM텍과 SK케미칼 간의 안전관리 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까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 계약 체결 이후에 뭐 추후 다른 기업하고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UDM텍의 주가 향방으로 봤을 때 상장이 쭉 하락하던 모습에서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떠한 건덕기가 필요했었는데 그 기반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의 이제 횡보 이후에 한번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일단 UDM텍 같은 경우가 뭐 특별한 기업이 아니죠. 뭐 아주 뭐 훌륭하고 뭐 미래 가치가 있고 이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필요하긴 해요. 꼭 지금 어쨌든 고령화라든가 아니면 뭐 인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UDM텍의 역할이 많이 늘어나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물론 뭐 시총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시총 또 가격대 뭐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될 주식 같긴 해요. 근데 이것 자체가 워낙 낮죠. 워낙 낮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형성이 됐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뭡니까? 가격이 떨어졌을 때예요. 가격이 싸다는 거죠. 그죠? 싼 게 가장 큰 호재인 거고 가격이 높은 게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에 본다 그러면 UDM텍은 이제 한번 의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뭐 더 크게 떨어질 구간도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한번 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 UDM텍의 기술을 소개시켜 드리면 생성형 AI 기반의 JSA 자동화 시스템이죠.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작업 안전 분석 수행이라든가 자동화된
위험 요소 식별 및 평가, 맞춤형 안전 대책 제안이라든가 지속형 데이터 학습 및 개선 등 뭐 JSA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대 산업 현장에서의 시의성인데요. 산업재해 예방의 시급성이 증가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현장 기술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없죠, 사실. 뭐 인구 자체도 그렇겠지만 실제로 기피하는 현상이 커졌기 때문에 현장 같은 데 보면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소통이라든가 또 그러다 보니까 고급 숙련 기술자들보다는 신규 기술자들이 많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의사소통이라든가 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은 이거를 뭐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자동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JSA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이런 기술들, 현장에서의 기술들을 통괄해 주는 게 UDM텍의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또 이제 법적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죠. 산업재해 예방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산업재해가 나면 하청에서 끝났는데 이젠 그게 아니죠. 원점까지 파고 들어가는 데다가 그 소위 말하는 회장님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법적 규제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이 요 부담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그 체계화된 된 뭔가 필요하죠. 그게 중점을 둔 게 UDM텍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 및 전문성 확보 어려움이라든가 빠르게 변화하는 작업 환경, ESG 경영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는 대로 시스템 필요성을 보시면 수작업 한계 극복이라든가 정확성, 일관성, 실시간 위험 대응, 또 안전관리 효율 제고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산업재해 예방의 시급성입니다. 지속적인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근데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계화돼서 어떻게 전선화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인명피해와 기업 손실의 심각성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인명피해가 나면 쉬쉬하고 넘어가거나 작은 보상이라든가 산재 처리 요거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향후 정권도 바뀌고 하면 이런 게 미국처럼 아주 큰 어떤 뭐 보상을 줘야 되는 형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존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바람이 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GSA 자동화 기술의 사고 예방 역할입니다. 실시간 위험 요소를 식별 및 평가할 수 있고요. 작업 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예측적 안전 관리가 가능하죠. 또 인적 오류라든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 영향인데 경영자 처벌 강화로 안전의식이 제고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경영자를 처벌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 산업 전반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당연히 요구가 될 수밖에 없고 사전 예방적인 접근 중요성이 강화됩니다. 또 AI 기반 솔루션의 도입 필요성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기존 JSA 작성 방식의 한계입니다. 문서 기반 수작업 JS의 문제점입니다.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냥 수기 형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소모적이고 비효율적 프로세서죠. 또 인적 오류로 인한 부적합성 및 일관성 부족입니다. 뭐 잘하는 사람이 하면 뭐 꼼꼼하면 괜찮겠지만 또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듯이 그래서 인적 오류라는 게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문서 기반 수작업 JS의 문제점일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어려움 당연히 어렵겠죠. 또 데이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체계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UDM텍 기술의 실시간 자동화 솔루션은 AI 기반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 JS의 생성 및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확한 위험과 예측이 가능하고요. 작업 조건의 변경 시 즉시 JS의 제작성이 가능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및 이력 추적, 또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과의 연화한 연동입니다. 어쨌든 향후 현장은 스마트 팩토리 위주로 갈 겁니다. 인력이 줄어들고 인력을 배제하는 형태의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시스템과의 연화한 원동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서 기반 수작업 JS보다는 UM텍의 실시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적 제도적 압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인해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 대폭 강화라든가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필요 부상자 2명 이상씩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경영자 처벌 가능성 때문에 벌벌 떨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존망과도 상관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라고 지금은 인지가 안 됩니다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처벌이 시작되면 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정권에선 그렇지만 이제 지금 대선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체계적 리스크 분석 및 대응도 요구가 필요하죠. 또 AI 기반 시스템 필요성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기반 위험 예측의 필요성이에요. 데이터 기반 위험 예측의 중요성입니다. 현대산업 현장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위험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경험의 축적이라든가 자료의 축적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측 가능한 영역을 미리 사전에 예방함으로 인해서 사고라든가 뭐 어떠한 부분들 뭐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죠. 이런 거 자체가 앞전에서 얘기했다시피 인력 자체의 변화 때문에 그쵸 젊은 인력도 없고 또 외국인 인력도 많이 쓰고 또 신규 인력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반드시 미리 예측된 위험 기반 예측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기반 위험 예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와 빅데이터를 분석을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처리하거나 미리 예측해서 예방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죠. 또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정석입니다. 단순한 뭐 SK 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단순한 사업뿐만 아니라 철강 산업이라든가 석유 산업이라든가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건설 산업 사회 전반적인 다양한 산업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는 고온 고중 중량물 취급 위험 구간이라든가 또 기계 설비 안전 관련 중요 또 석유화학도 화학물질 누출 뭐 폭발 반도체 같은 경우 클린룸이라든가 화학물질 또 정전기 건설사 같은 고소 작업 안전 관리라든가 중장비 운영 위험 대비라든가 집안 붕괴 예방 대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당연히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인식이나 지금의 뭐 사회적인 요구라 이런 걸로 봐서는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지만 거듭 말씀드리다만 정권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이제 인권이라든가 인력 뭐 또 인프라 같은데 어쨌든 그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떠한 법이라든가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제가 거의 사장되다시피 거의 쓰이지 않거나 아니면 편법으로 우회될 수 있는 폭로가 많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효과를 발휘하기 쉽지 않은데 실제로 이게 처벌과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따라서 기업 쪽에는 굉장한 위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 엠텍 같은 경우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 환경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에요. 작업 조건 변경 시 JS 제작성에 어려움이 있는데 요거를 수작업 JS 제작성 과정의 비효율성을 더 단번에 타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경된 작업 조건, 반영의 지연 문제라든가 인력 및 시간 소요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UDM텍 시스템이 즉시 JSA 제작성을 가능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산업 현장의 인력 공백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죠? 계속 강조드립니다. 경험 많은 안전관리자는 당연히 감소하는 추세고요. 그죠? 또 신규 인력 안전의식은 당연히 부족합니다. 모르니까 또 모를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요즘 세대 같은 경우나 또 새로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그 경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그동안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어쨌든 그 주어진 어려운 일들 같은 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 세대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본인들의 상식과 다른 형태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의식이 각자의 생각과 틀리다는 거죠. 산업에서의 안전의식과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안전의식이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해소해야 될 가장 큰 문제로 봅니다. 또 AI 시스템으로 노하우 공백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인력 공백으로 어쨌든 능숙한 뭐 한 명이 빠지게 되면 그 산업 전반 자체에 어떤 굉장한 공백을 가질 수 있는데 AI 시스템으로 이 부분을 더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축적된 안전 데이터 기반의 지식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와의 연동 및 관리 효율성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로 모든 그 산업 현장이 변경될 겁니다. 계속적으로 추후 변경될 걸로 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에 맞춘 어떤 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UDM텍 같은 경우 이때 가장 큰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시대의 흐름이죠. 스마트 팩토리와 연동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켜 주는 거.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당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으로 보시면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도구이고 AI 기반 실시간 위험 및 예측 및 대응이고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과의 완벽한 통합이 가능하죠. 또 ESG 경실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고요. 또 중대처벌법 등 법적 요구사항이 충족돼야 한다는 겁니다. 요거 한번 시장에서 한번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슈의 재료로 등장했을 때 이 부분에 아주 파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요거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시총이 287억입니다. 287억. 상장 이후에 계속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시총이 287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 봐요.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죠? 상폐돼서 없어지지 않을 거라면.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펌핑이 되면 예를 들어 500억까지만 가도 두 배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물론 이 지금 영업 자체가 뭐 크게 뭐 사업적으로 커진다거나 할 수는 없지만 재료 가치에 따라서 충분히 시장에서의 자금의 집행이라든가 관심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관심 한 방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대로 상장 이후로 쭉 하락했단 말이에요. 하락하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한번 받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눌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696원과 658원, 620원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696원부터 이 아래로 차분히 모아가면 되는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군데만 일단 모아 보시고 만약에 밑으로 간다 그러면 놔둬도 될 것 같아요. 놔뒀다가 다시 한번 힘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재공략 해본다고 생각하시고 묻어둔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수익 면에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간단하게 조금만 펌핑을 한다고 해도 굉장한 수익률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축대로 압축돼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총 자체가 너무 작아서 밑으로 더 추가적으로 내려가 봐야 한 방 올라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형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승의 메리트가 완전히 크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시나리오를 그려보신다 그러면 696원, 658원, 620원 이런 아래로 한번 적게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주봉에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그렇다 그러면 얘가 요 라인이죠. 1200원 이상, 요 라인 1200원 이상의 돌파가 언젠간 있을 텐데 이게 언제냐는 거고 또 1500원 라인, 1500원 라인까지 언제까지 올 거냐.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만 할 거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의 이 UDM텍의 쓰임새가 전 별로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왜 상장 때 이렇게 높은 가격을 주고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25년으로 집어 들어서는 지금 현재는 이 UDM텍의 가치가 꽤 있다. 정치적으로도 지형이 많이 변경이 되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산업적으로 또 많은 지형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로봇이라든가 지금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변경되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됐고 이제 그 산업적으로도 이제 UDM텍 같은 경우 이제 다시 기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이쁘게 눌려줄 때 올라왔다가 눌려줄 때 바닥을 깨면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좀 내둬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닥을 안 깨고 요 어딘가에 눌림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살짝 깨고 올라와서 받는 장도 만들어 준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양봉을 강하게 뽑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다 그러면 요 라인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를 항상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나한테 수익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면 나한테 이득되는 거잖아요. 이득되면 항상 챙기면서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은 주식 같아요. 또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려면 여기를 깨고 내려가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지금 시총이 너무 낮단 말이에요. 시총이 너무 낮아서
깨고 내려가봐야 더 내려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요 라인까지 뭐 매수를 해놓고 기다려 보시면 아주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게 판단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제 뭐 좋아하는 종목이라든가 움직임들이 따로 있으시겠지만은 이렇게 봤을 때 메리트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만약에 뭐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한번 시나리오를 본인의 의지대로 한번 잘 세워보셔서 하시되 꼭 기억해 두실 게 수익이 나면 꼭 챙기시는 방향으로 챙기시면서 가시라. 그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죠. 수익은 챙기는 게 무조건 선이다. 그죠? 이상임 UDM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